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웅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9월 15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CPI 발표 이후에 혼조세로 보였던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시장 대체로 다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96%, S&P 500 0.84%, 나스닥 0.81%, 그리고 중소형주가 특히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1.4%, 러셀 2000 지수 상승했고, 또 반도체 쪽도 좀 양호했었던 것 같습니다. 0.67%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대체로 다 한 1%, 또 크게는 영국 FTSE 100 지수 같은 경우 1.95% 이렇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영국 지수가 1.95, 그리고 5일 동안은 3.1%나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모두 상승했고, 섹터 쪽도 11개 업종, 전 업종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에너지,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이 1% 넘게 상승했고, IT,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산업재고, 필수소비재 이런 sek터들 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다 좀 좋았고, 섹터도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네요. 네. 빅테크 주식도 대부분 다 올랐죠? 네, 빅테크 어제 보시면은 아마존이 약간 좀 하락했습니다. 한 0.1% 빠졌고, 넷플릭스가 엊그제 거의 한 5% 빠졌던 것 같은데 어제 또 한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에 약간 좀 약한 모습이지만, 네, 어제 빅테크 쪽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한 1% 가까이 정도 상승했고, 테슬라 1.8%, 메타 2.2% 이렇게 오르면서 빅테크 쪽도 좀 양호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고, 구글, 이 알파벳도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표가 어제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있고, 신타스, 구글, 헬스, 일라일리, 마스터카드 등등 이런 종목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라일리는 어제 소폭 빠지긴 했지만 종가는 좀 빠졌습니다. 네, 계속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는 모습이고, 어제 금리가 좀 빠졌나요?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제 금리가 조금 올랐습니다. 금리가 좀 올랐는데 4bp씩 올랐고, 10년물이 4.29%, 그리고 2년물이 다시 5% 위로 올라왔습니다. 5.01%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제 또한 0.6% 정도 오르면서 105.4를 기록을 하고 있고, 유가도 한 1.9% 오르면서 다시 WTI가 9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1% 정도 올랐고, 비트코인은 오전 기준 26,600달러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보면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시장이 항상 미국 시장을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끝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가 9월 둘째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3, 6, 9, 12월 달의 두 번째 목요일이 소위 말해서 내만의 날, 트리플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어제 종가까지 계속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의 상승으로 끝났는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건 미리 또 선방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다시 2년물이 5% 넘었고, 10년물도 4.29, 거의 4.3까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 4.3까지 왔고, 유가가 또 90%를 넘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 미국 시장 올라간 걸 보면서
아침부터 조금 차익 실현하는 욕구가 조금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래 섹터별로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반도체 쪽 먼저 보시면 엔비디아나 TSMC 강보합 정도, AMD는 반면 1% 정도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1.33% 올랐고 아래에 필반 지수에 있는 종목들도 약간 혼조세 같은데 브로드컴 2.2%, ASML 0.8% 올랐습니다. 어플라이드 마티리얼스라든지 인텔 약보합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오프닝 쪽에 카니발이 어제 또 4% 또 크게 올라준 것 같습니다. 현재 YTD 기준 한 94% 정도 상승 중에 있고 항공주들 어제 저희 최로 상무님이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자세하게 연료비라든지 인건비 상승, 파일럿들 인건비 올려주고 하면서 약간 부담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비행기 업체들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했는데 어제 델타가 실적 가이던스를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델타도 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들은 뒤에서 특징 종목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관한 또 우리 제이로 상무의 추가적인 코멘트가 상당히 내용이 좋았다고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았었는데, 네. 오늘은 델타 에어라인이 또 추가적으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스타트업 전기차들 루시드나 리비안만 한 2-3% 정도씩 상승을 했고 GM4드 그냥 보합권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서 그런지 엑슨모빌, 쉐브론, 옥시덴탈, EOG가 1% 정도씩 상승했고 금융주들 그동안 좀 조정 많이 받았었던 것 같은데 어제는 대체로 다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빅테크랑 이쪽이 약간 좀 쉬는 듯하면 또 다른 섹터 쪽이 올라가고 하면서 시장은 금리가 4.3% 근처 그리고 유가가 90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어제 4,500을 다시 탈환하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이외에 필수 소비재 쪽이라든지 이렇게 부동산, 중국 쪽들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발표된 지표들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PI, 8월달 PPI가 나왔는데 MM으로 0.7%, YY로 1.6% 기록을 했습니다. MOM이 컨센서스가 0.4%였는데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YY도 1.3%가 컨센서스였는데 1.6으로 더 높게 나왔고 지난달 대비해서도 다 높게 나왔습니다. 사진 1번은 이제 PPI, MOM, YY 추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YY 1.6 나오고 하면서 이 차트상에서 약간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CPI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가 오르면서 CPI가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측에 사진 2번 보시면은 이제 상품 쪽 그래서 파이널 디만드 굿즈랑 서비스로 나눠집니다. 상품 쪽에 긴 빨간색 박스 에너지 써있는 거 보시면 이제 MOM인데 맨 아래에 10.5% MOM으로 에너지 쪽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CPI와 비슷하게 PPI 쪽도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디만드 서비스 쪽에서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0.2%가 나왔는데 트랜스포테이션 앤 웨어하우징 그래서 운송, 창고 이쪽이 1.4% MOM으로 오르면서 서비스 쪽에서는 이쪽이 조금 올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CPI 보면서도 말씀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PPI도 보시면 PPI가 사실 올라갈 때 장이 원래 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보시는 사진 1번의 PPI도 보면 2018년도에 피크아웃 치고 떨어질 때 우리나라 증시랑 거의 비슷하게 약세장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2019년도에 미국 시장은 28.8%나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PPI 보면 2019년 하반기까지 그죠? 계속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이 실제 한 8월에서 10월까지는 장이 안 좋았었어요. 2019년도에. 그리고 하반기에 장을 끌어올리면서 겨우 한 7%로 끝났었는데 코로나 직후에도 보면 PPI가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줬고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계속 이제 L자형으로 좀 안 좋을 거다 했지만
실제 보면 PPI나 CPI나 그리고 ISM 제조 PMI나 우리나라 수출 동향 이런 것들이 보면 증시하고는 훨씬 더 실제 경제 상황보다는 증시하고는 훨씬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PPI랑 최근에 CPI가 돌아서는 거. 예, 중국도 그렇습니다. PPI가 지금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경기가 또 나쁘지 않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PI는 말씀을 드렸고 뭐 소매 판매 간단한 숫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0.6% MOM으로 발표되면서 컨센서스가 0.2%, 지난달이 0.5%였는데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어 소매 판매도 0.6 나오면서 컨센서스보다 0.2%포인트 높게 나왔지만 지난달 0.7이었는데 이번에 0.6 나오면서 전월 대비 0.1%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되게 적게 나오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제 특징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 어도비 실적이 나왔는데 아마 네. 지금 컨퍼런스 콜이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업데이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들 그리고 결과치부터 좀 말씀드리면 어제 주가는 어도비 0.3% 정도 하락했고 시간 외에서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되게 잘 나왔는데 회계연도 23년도 3분기 매출액이 4.89 빌리언 달러,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증가를 했고 EPS도 4.1달러 나오면서 컨센서스 3.98달러를 상회했습니다. GPM, OPM이 좀 놀랍게 높습니다. GPM 거의 90%. 예, GPM이 90%가 예, GPM이 나와요. 거의 90% 나왔고요. 이야. OPM이 46.3% 기록을 했습니다. 다 조정 난갭 기준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사네요. 야, OP 마진도 46%. 예. 야. 예.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품목별로 보시면은 구독 서비스라고 해주는데 subscription인데 4.63 빌리언 달러 나오면서 전체 비중이 약 95% 차지하고 있고 이 구독 서비스가 GPM이 한 9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비중도 가장 크고 구독 쪽이 또 GPM이 워낙 높다 보니까 회사 전체 GPM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뭐 제품이나 기타 서비스 이렇게 또 나눠지는데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서 이 회사는 구독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부별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줍니다. 디지털 미디어랑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인데 디지털 미디어 쪽 매출이 3.59 빌리언 그래서 전년 대비 11% 증가 그리고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이쪽이 1.23 나오면서 전년 대비 한 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디지털 미디어 쪽이 거의 다 포토샵이라든지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다가 어도비 걸 같이 묶어서 뭐 영상도 제작을 하고 또 AI 같이 묶어서 뭐 그림도 그려달라 이런 것도 추가해달라 라고 하는 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이 구독 서비스입니다. 구속이라고 오타를 썼는데 네, 구독 쪽이라서 디지털 미디어 쪽에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이쪽은 제가 적어놨는데 지워진 것 같습니다. 이쪽도 거의 구독 쪽인데 B2C, 뭐 B2B 소프트웨어 등등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부 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쪽의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구독 서비스이냐 아니면 뭐 어떤 판매망을 통해 가지고 계속 판매가 되는 서비스나 제품이냐에서 이왕이면 구독 서비스 그죠? 네. 왜냐면 저도 그 은행 계좌를 보고 제가 뭘 구독하고 있는지 가끔씩 알아요. 예. 쓰지도 예. 않는데 쿠팡에서도 돈이 나가고 있고 뭐 아마존에서도 돈이 나가고 있고 구글에서도 돈이 나가고 있고 계좌를 한 번씩 열어볼 때마다 내가 이걸 사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까먹고 안 써도 구독 서비스는 계속 돈을 땡겨가니까 요즘 프로 구독러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프로 구독러 제가 한번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것저것 다 구독하는데 잘 안 쓴. 예.
네, 예전에는 어도비 그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샀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게 몇 년 전부터 아예 구독 쪽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매출도 꾸준히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네. 예, 예, 가끔씩 완전 보면 또- 우리가 카드에서 뭐가 결제가 되면 문자 서비스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 뭐 해외 결제가 됐습니다라고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아, 내 카드가 네네네. 해킹당했나 싶어서 막 알아보면 제가 구독하고 있는 뭔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뭐 가끔씩 뭐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라든지 파이낸셜 아, 타임즈라든지 네네. 예, 이런 맞습니다. 것도 구독을 네.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런 걸 읽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하여튼 뭐 줄줄줄줄줄 뭐 새어나가는 것이 많아가지고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독자를 많이 늘리는 게 좋은 거다 그죠? 그렇죠. 그래야 GPM이 90% 이렇게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s라고 해서 RPO라고 하는데 네. 이게 분기 말 기준으로 그냥 이연 매출 Deferred Revenue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5.72 빌리언, 그러니까 앞으로 또 받을 게 저만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15.72 빌리언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컨센서스를 또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Net ARR이라고 해서 Annual Recurring Revenue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매출이다. 그래서 어도비 실적을 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ARR 쪽에서도 매출이 14.6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가이던스를 또 줬는데 다음 분기에 EPS가 4.1에서 4.15, 컨센서스가 4에서 0.6 될 거다라고 가이던스를 줬고요. 또 매출 같은 경우도 4.98에서 5.03인데 컨센서스가 5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EPS나 매출액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고 실적도 잘 나왔고 또 이번 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약 한 210만 주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어도비 뭐 실적도 좋고 자사주도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계속 좀 이렇게 사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네. 기업 탐정 체슬리에서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네. 그죠? 예, 그 기업 탐정 체슬리에서 52주 신고가가 나는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수급에 대한 부분, 예. 윌리엄 오닐이 수급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 거기서 주식수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주식수가 줄어드는지 주식수가 줄어드는 게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속아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업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저희가 주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웬만한 좋은 기업들은 보면 다 자사주 매입을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최근 5년 동안 네. 주주 환원율을 잠깐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배당과 뭐 자사주 네, 매입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다 합쳐서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그래도 3-4%, 2-3% 정도씩은 나오거든요. 네. 네, 여기 애플 같은 어벨러블. 경우에도 거의 한 5%까지 예, 나왔던 것 같은데 웬만한 회사들은 다 3에서 한 5%는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회사들 그죠?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언어베일러블이라고 아하.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서 네, 예, 다음 알겠습니다.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EO 코멘트로는 회사 제품 포트폴리오는 전반에 걸쳐서 또 혁신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AI로 강화된 창의성의 뭐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코멘트를 줬는데 지난해에 아래에 차트표 같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흰색 선이 PR이고요. 갈색 선이 주가고 초록색 선이 EPS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22년 한 말 정도에 주가가 한번 쭉 빠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22년 예, 요쪽 말이에요. 주가가 EPS는 쭉 오르는데 어. 주가만 한번 쭉 빠졌었는데 이때 피그마라는 회사를 한 20빌리언 정도 주고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참 그 기준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였고 금리도 네. 높은데 이제 어도비가 피그마라는 회사를 그 당시에 20빌리언을 주고 사니까 시장에서 지금 시장도 어렵고 금리도 높은 상황인데 왜 그런 돈을 주고 그럼 회사를 인수를 하냐 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한참 주가가 바닥에서 좀 있다가 인수했어요? 지금 인수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당국에서 승인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도 높고 시장도 어렵고 돈도 없을 텐데 21년이나 주고 그런 회사를 왜 사냐 네. 라는 소식이 좀 있어서 주가가 많이 좀 빠졌었다가 AI라는 모멘텀이 확 붙어주면서 오히려 피그마를 그때 21년 주고 산 게 지금 살려면 돈을 더 주고 샀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그래요?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었고 근데 EPS는 빠졌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렇네요. 멀티플이랑 주가만 빠지고 이 초록색이 EPS 추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 당시에 멀티플이 25배 밑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 당시에 주가가 거의 바닥이었던 것 같고 지금 30배까지 올라왔는데 히스토리컬하게 보면은 높을 때는 멀티플이 50배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50배까지 가서. 그래서 한 40배까지 간다라고 보면은 위에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왔는데 예, 노란색 부분 보시면은 히스토리컬 PER이라고 해서 이제 쭉 적어놨고요. 우측에 그냥 맨 위에 40배까지 줄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약간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EPS랑 PER 곱해보면 이제 23년 기준으로 업사이드가 한 14%, 24년 한 29%에서 주가 711달러, 그리고 25년에 계산해보면 811달러까지 이렇게 좀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멀티플을 40배까지 준다면요. 이야. 그래서 계산을 해봤고 또 EPS가 이 블룸버그 기준인데 또 되게 보수적으로 추정치가 아마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멀티플은 40배 주고 EPS가 실적 보면서 추가 상향 조정된다면 업사이드도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회사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내 돈을 일하게 하는 네. 안전하게 그냥 이런 주식을 사놓으면 이 기업이 열심히 일하면서 네. 아까 뭐 그렇죠. GPM이 90% 돈 쓸어 담는 회사인 거잖아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참 우리 남궁회원 대리가 아주 우리 구독자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에 이렇게 EPS랑 주가랑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네. 저도 잘 몰랐는데 과거에 PER 밴드를 보니까 한 많이 빠져도 한 25배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50배. 네. 근데 그럴 만한 회사네 보니까. 예. 그 보통 OPM이 50% 가까이 나오면 사실 PER 50 받아도 되죠.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5에서 50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이제 많이 올란 것 같은데 30배네요. 31배 됩니다. 네, 네. 31배. 이제 31배니까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캔슬림 할 때도 대부분 모든 분들이 캔슬림 중에 N에 가장 힘을 많이 네. 주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N 부분에서 AI랑 그 피그마라는 게 같이 붙어주면서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뉴가 딱 붙어주는 게 네, 가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 뉴에서 지난번에도 챗GPT 나왔을 때 네. 그런 거와 이런 어도비의 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붙어서 그죠. 네. 굉장히 또 파워풀한 AI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생성형 AI니까 포토샵을 하든 사진에서도 다 이제 명령어로 제가 영상 본 거는 뭐 어떤 구름을 그려줘 또는 도로를 그려줘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넣어줘 해서 그냥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사람들도 네. 그냥 다 생성형 AI니까 이미지도 다 생성해주고 그냥 텍스트 입력하면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요. 네. 야. 그리고 어도비를 사용하는 이 구독 서비스가 앞으로 계속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넷플릭스나 뭐 저기 월트 디즈니나 쿠팡 TV, 애플 TV 서로 막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인가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네, 않아요. 이거 그렇지 말고 않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의 필수적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잘은 이쪽 업계 분들 많이는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또 편집자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한테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좀 독보적이라고 하면 가격을 만들어 가잖아요. 네, 네. 가격을 인하시킬 필요가 없이 네,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그런 제품 가격 인사. 또 인상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최근에 얼마 전에 예. 거기다가 Q가 늘어나는데 그 Q가 생성형 AI하고 만나면서 또 Q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점 등등을 감안하면 이 초록색의 EPS 우상향 추이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면 되고 예. 이게 유지가 되다가 뭐 금리가 떨어지면 사실 금리 때문에
주가의 멀티플이 또 더 높아지는 효과. 그렇게 되면 뭐 40배, 뭐 50배까지도 더 갈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위기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왔으면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작년 연말 굉장히 참 험악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 10월 달에 S&P 500이 3,500 찍고 이렇게 훌륭한 회사도 PR이 50배에서 20배가 깨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EPS 추이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우리가 이것만 좀 확인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만 강하지만 놀래가지고 저 밑으로 같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는 한 1% 조금 더 빠지고 있긴 한데요. 일단 실적도 잘 나왔고 일단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좀 어도비 트래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마다 사볼 만한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상장됐죠? IPO 할 때 뭐 말씀드렸었던 적은 없는데 어제 시장의 첫 거래일 상장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65빌리언 정도 됩니다. 공모가가 51달러, 전일 시초가가 56달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크게 강하게 시작은 못했는데 종가가 24.7% 오르면서 63.6달러로 시장 마감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제 25% 가까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상장하기 전에도 뭐 매각을 하려고 그러고 또 많았습니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시총 65빌리언 달러면 한 80조 정도 하는 건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공부를 좀 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주인데 어제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라인 약간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우스 웨스트만 0.5% 올랐는데 델타가 다음 분기 실적 하향 조정했습니다. EPS를 이번에 하향 조정하면서 2.5달러에서 1.85, 2.0으로 또 대폭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20% 가까이 하향 조정됐네요. 네, 연간 EPS도 7달러에서 6달러로 마이너스 1불 정도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뭐 연료 가격이나 파일럿 인상, 파일럿 임금 인상 등 이런 요인인데 어제 최로 상무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과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델타도 실적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달러에서 6달러인 거죠? 6%. 네, 7에서 6으로 내렸습니다. 연간 EPS를요. 연료 가격, 파일럿 임금 인상, 그리고 금리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항공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알차게 지켜봤고요. 혹시 오늘 밤에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지표 있습니까? 오늘 밤에 특별하게 발표되는 지표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실적 발표 일정도 딱히 없어서 오늘 밤에 일단 별 소식 없으니 편안하게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도비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궁재훈 대리님 그리고 최일호 상무님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